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암울한 역사와 화려한 역사가 공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국토전략TV? 세계 각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는 바로 식민 통치를 당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식민 통치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을 식민 지배했던 국가들, 그 이상의 경제력과 패권을 차지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 4개의 국가들을 살펴볼까요? 4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유럽 최고의 IT 강국으로 알려진 아일랜드는 과거 유럽의 최빈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기후 조건에 영국의 식민 수탈은 늘 아일랜드를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었는데요. 아일랜드는 1937년 정식 독립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잉글랜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마치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쁜 것 그 이상의 악감정이 있으며 일부 강성 독립주의 단체는 1980년대까지도 영국 본토에 테러를 자행하는 등 양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아일랜드의 강성 무장 테러 조직인 IRA의 끈질긴 무장투쟁은 영국이 결국 아일랜드의 독립에 대한 대응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 1921년에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를 독립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IRA는 공식적으로 무장투쟁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년 뒤인 2003년 아일랜드는 영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유럽연합 법인세율의 절반인 12.5% 세율을 책정했고 이는 세계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구글과 애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뿐 아니라 파이자와 같은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부분이 영국 대신에 아일랜드를 유럽 본사로 선택할 정도로 글로벌 빅테크들과 제약사들이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 애플사는 아일랜드에 공장 등을 세워 아일랜드 인구 500명 중에 1명을 고용할 정도로 첨단 산업 분야는 아일랜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로 아일랜드는 첨단 기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유럽연합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인 세율을 6.25%로 반을 더 내려버려 사실상 조세 피난처 성격의 세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와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아일랜드를 유럽 최고의 첨단 국가로 유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과 낮은 세율 정책은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매년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는 자신들을 수백 년간 식민 지배했던 영국의 2배가량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겨우 4만 불 수준이지만 아일랜드는 영국의 약 2배가량인 8만 불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낮은 세금 제도와 독립정신 덕분에 지금도 수많은 IT 공룡들과 벤처기업들이 아일랜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3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해수면보다 땅이 낮아 대부분의 땅을 간척해서 만들어낸 땅인데요. 그들을 보호해줄 만한 높은 산이나 좋은 지형이 전혀 없음에도 네덜란드는 척박한 식민지에서 세계 최강의 부유한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네덜란드는 1506년부터 1648년까지 약 142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16세기 후반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은 아메리카 등의 건설한 식민지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거두어 들였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네덜란드를 식민 통치하던 스페인은 당시 유럽 소상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던 네덜란드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종교의 자유가 있던 네덜란드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모여든 지식인들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상공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됐는데요. 스스로 힘을 키우게 된 네덜란드의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과도한 스페인의 세금과 폭정 등에 반발하여 영국 등 신교도 국가들과 연합해서 세계 최강의 스페인 제국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567년부터 1648년까지 기나긴 전쟁 끝에 네덜란드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법적인 독립국으로의 국제적 승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네덜란드는 해상무역을 통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여 유럽 최고의 과학, 예술,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독립정신은 개척정신으로 바뀌어 세계의 다양한 해상무역 루트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해상제국들이 식민지 경영에 열을 올리며 힘을 소진했던 전략과는 다른 것인데요.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긴 무역 루트인 네덜란드 나가사키 무역 루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인 도공 납치를 통해 급성장한 일본의 백자 도자기를 유럽에 독점 판매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1728만 명의 적은 인구이지만 대략 9조 달러에 달하는 GDP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GDP를 보유한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5만 3천 달러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올라섰고 이제가 3만 불을 넘긴 스페인을 압도하는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가 됐습니다. 자신을 지배했던 스페인보다 더욱 큰 강대국이 돼버린 것인데요. 네덜란드가 이렇게 척박한 식민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자율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종 비효율적인 제도, 구습, 종교 등의 억압적인 제한과 규제를 두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네덜란드는 유능한 장인들과 부유한 상인들을 내쫓을 만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종교의 자유를 허가해줘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부유한 상공인들을 불러 모아 국력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날까지도 네덜란드의 자유로움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위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식민 통치의 기간은 일제 35년 기간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세월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최고 역사학자 역시 한반도는 전쟁이 잦았던 유럽에 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전쟁으로부터 평화로운 지역 중 하나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로부터 오랜 간섭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조선을 형님의 나라라며 깍듯이 대하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 청나라에 1637년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하였고 삼전도의 굴욕으로 힘의 균형이 바뀌게 되었으며 약 260년 동안 중국 청나라의 굴욕적인 정치적 간섭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민족이 당한 순환과 굴욕에 관해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엄연한 독립국이었지만 청나라는 조선에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세자 책봉에 관여했으며 조공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내정 간섭을 일삼았습니다. 1897년 조선은 청나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고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과 모화관을 부수고 그 자리에 서양식 개선문인 독립문을 세워 이를 기념했습니다. 독립문 기공식에 참여한 고종과 고관대작들은 삼전도의 굴욕을 드디어 씻게 됐다며 크게 기뻐했고 많은 서양의 국가들 역시 한국의 독립을 축하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독립국을 선언한 지 불과 13년 만인 1910년 일제에 의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어 약 35년간의 굴욕적인 시기를 거치게 됐습니다. 식민 통치와 한국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이 발생한 지 100년 만에 1인당 실질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따돌리게 됐습니다. OECD가 발표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역시 한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서는 성과를 보인 것인데요. OECD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4만 2천 달러를 기록해 4만 1천 달러에 일본을 앞지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오랜 기간 괴롭혀온 중국의 1인당 GDP는 이제 겨우 구매력 기준 1만 불을 넘긴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수백 수천 년간 한국을 괴롭혀온 중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속국처럼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 하고 있고 꾸준히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많은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을 국제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놓는 방향을 취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한국은 매년 신기술, 방산개발, 제조업 등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특허청 EPO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인정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도국가로 한국이 세계 1위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아일랜드의 낮은 세율을 통한 기업 투자 장려 정책과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상공인 장려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의 능력 있는 상공인들과 지식인들을 불러 모으는 국가로 성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1607년부터 1776년까지 무려 169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곤 하는데요. 원래 미국은 1492년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청교도들과 신교도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던 땅이었습니다. 이후 뉴욕에서는 네덜란드, 델라웨어강 뉴욕에서는 스웨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멕시코 등에서는 스페인, 그리고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지만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식민 통치를 한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1607년 제임스타운을 시작으로 동부 지역에 대대적인 식민 경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강압적인 영국의 법과 수탈은 미국에 살던 식민지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1776년 독립선언을 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독립전쟁에서 영국으로부터 승리한 미국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보다 앞서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세계 초강대국이 됐고 19세기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멕시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의 영토들을 구매하거나 획득하여 병합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49년에는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미국의 달러화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기축화폐인 파운드 스털링을 대체하여 세계 제1의 기축통화가 됐으며 지금껏 그 지위를 유지하며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완전히 이겨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은 과거 식민국가들과의 연합체인 영연방 제도를 운용하여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대응하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은 사실상의 한 나라처럼 동화된 동맹관계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부터 1위까지 식민지의 아픔을 딛고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선 나라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서양권 국가들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이며 다른 식민국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짧은 식민 통치의 세월을 겪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들의 견제를 물리치고 초격차로 압도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국민들의 지혜에 달려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